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막막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도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과서에 있는 등속 운동이나 자유낙하 운동 외에 다른 운동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등속 운동, 뭐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그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등속 원운동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예전 교과 과정에 조금 더 포함되어 있던 것들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교과 과정 그 설명을 할 때 이거 중간중간 넣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힘을 받냐 안 받냐 또는 그 힘과 운동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받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운동하는 상태가 달라져요. 운동하는 상태는 바로 방향이 아니라 방향과 빠르기를 말합니다. 방향과 빠르기를 합쳐서 방향과 빠르게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또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양쪽에 똑같다. 그런 경우 우리는 알짜 힘이 0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물체가 힘을 받기는 받았는데 마치 힘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때 누가 한쪽에 나를 당겨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머나. 깜짝 놀랐어. 움직이겠죠? 발을 약간 헛디뎠어요. 방향부터 이상하다 했어. 자, 선생님이 한쪽으로 힘을 받았다? 그럼 내가 한쪽으로만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양쪽에서 힘을 받은 거야. 근데 그 힘이 똑같아. 방향만 반대지. 양쪽에서 날 잡아당겨.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분명히 힘을 받았으나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죠. 그런 경우가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력이라는 용어를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합력이라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쓰기도 하죠. 알짜 힘이 0이다. 힘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근데 얘가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 물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자, 정지한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어요. 근데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여기 이제 바닥에서 물체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물체가 굴러가다가 멈추는 건 마찰력 때문인 건데 이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는 마찰력이 작용하더라도 양쪽의 힘이 같아서 알짜 힘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체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물체가 속력이 더 빨라지게 할 수도 없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운동하던 물체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물체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느리게 할 수도 없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등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물체가 10m의 초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밀어줬어. 이쪽에서 힘을 줬어.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겠지. 자, 반대로 이쪽에서 힘을 줬어.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 물체는 멈출 수도 없고 빨라질 수도 없고 계속 가던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게 되는데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성에 대한 내용을 더
이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어쨌거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를 봤으면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걸 봐야 되겠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져요.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아래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로 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죠? 자, 물체가 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물체가 위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래로 힘을 받아요. 자, 자꾸 누가 끄집어 당겨요.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근데 이런 물체, 운동 방향, 얘가 내려가려는 방향 또는 올라가려는 방향, 방향이 바뀝니까? 방향은 안 바뀌어요. 자, 이러한 물체, 나란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같은 방향이거나 아예 반대, 180도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만 달라지냐면 속력만 달라져요. 그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배운 거야.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죠. 이건 뭐예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똑바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운동을 우리가 살짝 배우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운동이 나란하게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물체가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런 게 수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작용했습니다. 힘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힘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힘과 운동 방향이 완전 같지도 않고 완전 180도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죠. 전부 다 비스듬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등속운동부터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성광사진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물체가 여기서부터 운동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당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등속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간격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간격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당 똑같은 시간이라면 얘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요 경우가 속력이 빠른 경우였어요. 그래서 시간당 속력의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간당 거리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쭉 거리가 늘어나겠죠.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자, 등속 운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얘기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또는 알짜힘이 0이거나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요.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얘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자, 물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1, 2, 3, 4, 5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점점 간격이 넓어지죠. 우리가 이것만 봐서도 아, 속력이 빨라지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립니다. 시간당 속력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구나. 그래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1초가 되었을 때의 이 속력의 변화 1초에서 2초가 되었을 때의 속력의 변화를 우리가 쭉 체크를 하면 딱 요만큼이라는 거야. 매 초당 시간이 1초씩 변할 때마다 속력의 변화가 얼만큼인가 봤더니 속력이 딱 얼만큼씩 늘었어? 9.8씩 늘었어. 자, 9.8에서 19.6으로 9.8 늘고 또 9.8, 또 9.8씩만 늘은 거야.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매초 9.8 미터 매초, 미터 퍼 세크씩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경우는 물체가 아래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야. 힘은 어떻게 받아? 힘은 아래쪽으로 받아.
그치? 항상 아래쪽으로 받아. 자, 이게 뭐였어? 힘의 이름이 뭐야? 중력이죠. 자, 중력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습니까? 나란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방향은 안 변합니다. 오케이? 자, 이 자유낙하 운동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속력이 똑같은데 원을 그리는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회전목마나 인공위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줄을 잡고요. 자, 이렇게 실에다가 줄이나 리본에다가 이제 공을 매달았어요. 자, 선생님이 얘를 잡고 얘를 막 이렇게 돌려요. 자,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얘를 원운동을 시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심에서 얘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아래쪽, 중심 쪽, 원의 중심 쪽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점에서 접선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입니다. 내가 이 물체를 막 돌리다가 놔요.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안 받잖아. 그러면 운동하던 방향대로 움직이거든.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 이 공을 막 돌리다가 이쪽에 뒀을 때 여기서 탁 놔버렸어.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가냐면 이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공을 놨어. 자, 막 돌리다가 딱 놔버렸어. 이 중심으로 향하는 이 힘이 없어졌어.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운동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힘과 운동 방향이 무슨 관계야? 수직이죠. 이런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게 중간중간 에너지 파트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물체가 여기서부터 던져서 비스듬히 공이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져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순간순간마다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자, 이 물체의 중력 모두 다 항상 힘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어때? 자, 이쪽에서는 위로 가고 여기서는 약간 옆으로 가고 여기 약간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죠. 완전 같지도 않고 완전 반대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죠. 이런 경우는 다 비스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도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자, 속력도 변하는데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걸 볼 거예요. 자, 우리 다중 섬광 사진을 볼 건데 자, 위아래 자, 여기가 만약에 1번이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한다면 물체가 올라가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쭉 찍어서 위로만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점차 간격이 줄어. 간격이 준다는 말은 뭐야?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위로 가면 속력이 감소하네. 다시 5번부터 6, 7, 8, 9 내려오면 속력이 다시 늘어나네. 위로 갈 때는 속력이 줄었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다시 늘었네. 속력이 변하고 방향도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속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의 수평 방향의 다중섬광 사진을 볼 거야. 자, 여기는 위 방향만 본 거야. 위아래 방향만 본 거야. 근데 수평 방향을 보면 이래요.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간격이 다 어때요? 동일하죠. 간격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연직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봤을 때는 속력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봤을 때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꼭대기 지점의 이 5번 지점에서 속력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자, 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등속 운동도 있고요. 이건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데 나란하게 받을 때, 연직 위로 던진 것도 힘을 나란하게 받을 때,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고, 비스듬히 힘을 받으면 이렇게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또는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운동을 선생님이 약간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걸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